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CBT 보건문제 2017년 1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종자 전염성 병원균 검정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종자 전염되는 병원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자 안에서 전염이 되면 여러 농업인들이 종자를 사놓고 그 후에 피해를 많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 때에 전염되는 병원균을 파악해서 그걸 미리 방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천 배지를 이용해서 검정하고 여가지 배양을 해서 검정하기도 하고 생물학적 검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번은 순도 검정, 종자 발화력의 검정 방법이에요. 병원균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씨앗에 얼마나 트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니까 그걸 구분해 보세요. 2번 종자가 발화할 때 수분 흡수를 그림과 같이 3단계로 나눌 때 뿌리의 신장이 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요? 자, 종자가 퇴화하는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유전적 퇴화는 종자의 수명이 다 됐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종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으로 좀 결함이 있어서 퇴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리적 퇴화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려서 그 전염병에 의해서 종자 자체가 발화가 불능하고, 또 기계적인 퇴화는 여러 가지 보관상에서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마찰이 있거나 이랬을 때 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 이 키워드 단어만 보시면 생리적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종자가 발화를 할 때 수분 흡수를 먼저 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물을 이렇게 흡수하면 그게 침윤, 물에 담갔죠. 그 다음에 그 물이 침윤된 게 종자 내부에서 이동되면서 여러 가지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C, 이 3단계부터 뿌리가 신장돼서 뿌리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C가 바로 뿌리의 신장, 시작되는 곳이에요. 답은 그래서 C, 3번입니다. 자, 3번. 쌍주씨 400립, 400개가 있어요. 발화시험을 했더니 정상묘가 360개래요. 비정상묘도 16개, 불발화묘도 24개래요. 이때 발화율은? 자, 우리 발화율 공식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총 종자수 400분의 정상묘만 선택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정상묘는 질 좋은 흙과 적당한 수분, 온도, 강해 조건에서 식물로 계속 자랄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완전묘, 경결합묘, 2차 감염묘. 이거 정상묘입니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혹시 필답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세요. 4번. 생산자의 환경재배 조건이 불량할 때, 환경이 불량하대요. 이럴 때 발생하는 종자의 퇴화는 이것을 생리적 퇴화라고 합니다. 환경재배 조건, 기후 환경이 안 좋다. 그럴 땐 생리 조건입니다. 자, 5번이에요. 물에 침윤시킨 상추 종자를 적색강과 초적색강으로 처리하면 발화가 억제되기도 하고 촉진되기도 한다. 자, 이때 다음과 같이 빛에 처리했을 때 발화율이 가장 높은 것은, 우선 상추 종자가 무슨 종자인지 알아셔야 돼요. 상추 종자는 광발화성 종자입니다. 적색광을 처리했을 때 발화가 촉진돼요. 그래서 답은 1번 적색광입니다. 6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하 발화형 종자가 아닌 것은? 제가 종자 기술사 면접 시험을 보는데 이 표 통째로 이게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 문제죠. 지하 발화형. 지하가 발화한다는 거는 상배축이 신장한다는 거고, 지상 발화형은 하배축이 신장한다는 거고, 우리 교재 보면 그림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알아주시고요. 지하 발화형 종자가 아닌 것은 1번. 오이가 지상 발화형이고, 이건 또 무배유, 자엽, 떡잎이 있는 종자입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하시고요. 완두, 잠두, 팥, 다 콩과죠. 이거 지하 발화형이고요. 콩, 녹두, 땅콩, 강낭콩, 이거는 지상 발화형이에요. 같은 콩건데도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7번. 종자를 형성하려면 우선 꽂는 분할을 유도해야 개화를 시켜야 하는데, 저온에 의해서 꽂는 분할을 유도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완전 이게 정의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바로 춘화 처리, 춘화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요, 여러분 필답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추나 처리에 대한 설명을 쓰세요 하면 종장을 형성하려면 우선 꽂는 분할을 유도하여 개화를 시켜야 하는데 저온에 의해서 꽂는 분할을 유도시키는 것, 이게 추나 처리, 추나 현상, 버널리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생육 기간 중에 일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종자 시기가 있고 녹식물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온도 자극을 받으면 주로 저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온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온에 의해서 화합분화, 꽃눈 현상이 촉진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화합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도 처리를 부여하는 게 추나 처리고요. 8번입니다. 재배 방법으로 종자 전염성 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종자를요, 전염성 병을 제거하고 싶어요. 근데 재배적 방법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2번. 병에 감염된 식물체를 수확 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보이면 제거해야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병든 거는 잘라주세요. 집에 혹시 관엽식물 키우시는데 좀 병든 거 있으세요? 그럼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 병든 거예요. 뭐 생리장애 올 수도 있고, 뭐 병충해 올 수도 있고, 곰팡이 왔을 수도 있는데, 그 병든 거니까 그런 거는 잘라주시고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봐주세요. 9번. 일반적으로 종자의 휴면, 타파하는 가장 좋은 환경 조건은, 자, 우리가 종자를 깨워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종자를 깨워야 되는데 그 환경 조건, 가장 먼저는 이제 수분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거는 고온보다는 저온 환경이 종자 휴면을 타파하기 가장 좋습니다. 휴면 타파하는 방법 예시 있으니까 이거 꼭 보시고요. 없애는 방법, 모래를 층층이 하는 이층적 처리도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수세, 물에 담그는 거, 침지, 물에 완전 담그는 거잖아요. 그쵸? 10번. 직접 발화 시험을 하지 않고도 종자의 발화력을 간단하고, 이거 중요하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발화 방법. 바로 테트라졸리움법. TTC 방법이라고 합니다. TTC, 테트라졸리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퀵 테스트라고 하고요. 활력 있는 종자의 호흡으로 생긴 탈수소 효소와 테트라졸륨 용액이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게 이제 TTC 방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력 있는 조직에 탈수소 효소가 활동으로 발전된 수소 H 플러스 이온이 테트라졸륨 분자와 결합하면 불용성인 붉은색이 포르마존으로 형성되고 착색 정도에 따라서 종자의 활력도를 편파하는데요. 여기까지 다 외우는 게 이제 종자 기사 문제고, 여러분은 빨리 실험 발화할 수 있고 발화력 간단하고 신속하다. TTC, 종자, 테트리졸리움, 요거까지만 외우시는 게 기능사 수준입니다. 11번이에요. 종자 저장 포장 재료에 이용되고 있는 방습질류에 속하는 것은, 자, 알루미늄 포대가 비싸죠. 여기 있는 다른 포대보다. 하지만 방습,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환경에 제거할 수 있게 해주고, 방습, 이렇게 습기가 방어한다는 거죠. 그런 재질이 알루미늄입니다. 12번. 종자를 정리하고 선별한 후에 실시하는 종자 처리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여러분 종자를 정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수한 종자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종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 거리가 먼 거. 어떤 게 거리가 멀까요? 1번. 종자 전염병균이나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종자 소독을 한다. 자, 토양 또는 공기를 통하여 전염하는 병원균인 해충으로부터 유식물을 보호하기 처리를 한다. 적정한 온도 처리를 통해 저장을 용이하기 위한 처리를 한다. 종자의 발화속도 및 균일성 향상을 위해 처리를 한다. 뭔가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이 문제가 진짜 헷갈리는 문제인데, 종자를 정리하고 선별한 후에 종자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은 종자를 싹을 틔우려고 하는 거예요. 발화시키려고. 그러면 해충이 방제되지 않게 종자 소독도 해야 되고, 전염병균이나 해충이 유식물 보호하기 위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발화 속도도 균일성도 향상시키게 특수 처리해야 되잖아요. 3번이 거리가 가장 먼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뭐 적정한 온도 처리, 물론 각자 뭐 종자마다 적정한 온도 처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종자 처리하고 이게 종자를 이제 발화시키기 위해서 한 처리이기 때문에 3번이 가장 틀린 답입니다. 알겠죠? 자, 13번 배 좋죠. 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너무 이제 쉬운 문제긴 한데 처음 보신 분 낯설 수 있어요. 자, 화분의 웅액, 그리고 이제 정웅액과 배낙의 낙내기 수정하여 생긴 어린 식물이다. 이게 배에 대한 정의고, 웅액,
정액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난액. 그리고 보시면은 화분의 웅액과 배낭의 극핵이 수정하여 생긴 어린식물이 아니죠. 생정하여 생긴 배젖. 배젖 같은 말 뭐죠, 여러분? 배유. 우유라고 생각하셔서 영양분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벼종자 그려보시면요. 벼종자 이렇게 생겼죠? 요 끝에 조그만한 요 부분이 배예요. 여기서 어린 싹도 나고 어린 뿌리도 나고 육은 유아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거는 우리가 먹는 부분 있죠? 그게 배젖, 배유. 우리가 웅액과 극핵이 합쳐서 생긴 이제 배젖, 배유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 파트 부분은 종자를 항상 그려보셔야 돼요. 왜냐면 종자를 분해해도 구조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그려보세요. 14번. 종자 퇴화에 대한 유전적 퇴화설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묵은 종자는 오래된 종자죠. 자연동 도록변이가 적게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퇴화라는 건요, 저장양분이 고갈되고, 분열 조직 세포가 양분도 고갈되고, 유해물질도 축적되고, 발화 유도기구가 분해되고, 효소가 분해되고, 불활성화되면서 지질이 자동 산화되고, 가수분해 효소의 형성과 병균이 침입되고, 안 좋아요. 그쵸? 근데 묵은 종자 오래된 종자고 퇴화되는 건데 자연적 도로변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균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이 제일 틀린 거예요. 자연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15번입니다. 종자는 실온에서 저장할 때 발화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따라서 단명, 상명, 장병 종자로 구분하는데요. 장명 종자의 기준은 4에서 5년이니까 답은 2번.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16번. 화유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예요. 화유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영양생장, 그러니까 줄기뿌리 잎이 있는 식물이 뇌의 외적 자극을 받아서 꽃을 피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키우는 관엽식물이 꽃이 안 펴. 꽃이 왜 안 피냐면 다 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설명 잘 보실까요? 화유도, 꽃눈이 피기 위해서는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요. 내적 요인은요, 시엔율, 그 식물 자체의 탄질률이 탄소 질소 비율이 맞는지 내적 영양 상태에 따라서 유도가 영향을 받고요. 또 식물 내의 화학 물질이 영향을 줍니다. 외적으로는요, 광. 이 식물이 장일성, 단일성, 광무광계 중 그런 광이 필요한지, 또 아니면 춘화 현상, 꽃눈에 의해서 저온이나 고온을 맞아야 되는지 내적, 외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함 안 되는 거는 토양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한번 가볼게요. 종자의 퇴화 증상이 아닌 것은? 종자 퇴화, 발화율도 안 좋고 호흡도 감소하고 종자 침출액도 증가해요. 질질질 새는 거죠. 색깔도 변색돼요. 그래서 이 퇴화 증상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호흡의 상승이 아니라 식물 그 종자 자체의 호흡률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TTC 검사 있죠. TTC 검사에서 빨리 퀵 테스트 해가지고 빨간 색깔의 종자가 이제 많이 된 게 호흡이 많이 되니까 살아있다고 보는 건데 TTC가 이제 색깔이 이제 빨간색이 없으면 좀 종자가 발화가 잘 안 되고 퇴화 능력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18번. 상추 종자가 저온에서 발화하지 못하는 경우 휴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상추 종자를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저온, 물론 이 온도에서 발화시키시는 분은 없겠죠. 하지만 이 온도에서 발화가 안 된다. 환경 조건이잖아요. 그런 강제 휴면입니다. 강제적인 환경 조건. 그래서 외부 환경 조건이 수분, 온도, 광 이게 부족당하기 때문에 타발 휴면입니다. 다른 건 한번 읽어봐 주세요. 19번. 다른 화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른 꽃가루가 오염이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교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 재배를 해야 됩니다. 격리 재배. 19번에 3번입니다. 20번. 종자 퇴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종자가 왜 퇴화할까요? 저장양분 고갈되고 유해물질 축적되고 그리고 발화 유도기구가 분해되는데 가수분해 효소가 이거 진짜 헷갈리는 문제예요.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가 태화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맞는 얘기인데 요거는 틀린 얘기. 가스분해 효소, 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불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형성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그 종자의 수분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자 안에 있는 수분이 없어지면서 종자가 태화되고 종자의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1번.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화분의 자극을 받아 난세포가 수정되지 않고도 배로 발육한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온 것은 답은 1번인데요. 키포인트 단어가 있어요. 수정이 되지 않고도 난세포가, 그쵸? 이게 좀 중요하고 화분의 자극을 받았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21번에 1번인데요. 이 각각의 그 키워드들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셔서 그런 자극들을 이해하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머지 아포믹 믹스는 자주 나올 수 있고 이 정의도 자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2번입니다. 우량종자의 구비주권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다. 중요하죠. 다른 품종 종자가 섞이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수한 변이 좋아 보이지만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수한 변이가 아니고 이 변이는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너무 우수한 다양성이 많아. 그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우수한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활력이 높다. 다 맞죠?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다. 다른 품종 종자가 섞이지 않았다. 활력이 높다. 이게 필답에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량종자의 구비 조건으로 쓰세요. 3가지 하시면 이거 3개 쓰셔야죠. 그쵸? 여러분 지금 필기랑 필답이랑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23번 막 영어가 나오고 뭔가 숫자가 나오면 어려워하시지만 이것도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보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스위트피라는 그 꽃의 F2 두 번째 그런 유전자에서 자색꽃, 황색꽃의 분리 비율은 자 보종 유전자 이거 진짜 암기 문제 자황 9대 7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자황 9대 7 그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지 이런 걸 막 이해하면서 하진 않아요. 근데 실제 유전자를 이제 보종 유전자 여러 유전자들이 함께 작용해서 한 가지 표현형이 나타내는 게 이제 보종 유전자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비대립 관계에 있는 2개 이상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유전하면서 기능성으로 협동을 발휘해가지고 부모한테 없는데 갑자기 예쁜 애가 나타났어. 그게 이제 보종 유전자에 대한 특징이고 그게 분리비가 9대 7이랍니다. 24번이에요. 식물의 주요 화기 구조, 꽃의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눌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꽃받침 있고요. 얼굴에 꽃받침 한번 해보세요. 꽃받침 있고요. 꽃받침 위에 꽃잎, 그리고 수술, 암술이 있습니다. 생길 때도요. 이런 순서대로 생겨요.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24번에 2번. 꽃자루는 우리가 물론 꽃자루 필요하죠. 하지만 화기, 꽃의 구조, 내 구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술의 세부적인 부분, 암술의 세부적인 부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25번. 불임과 관계되는 환경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작물의 생식 능력에서 불임이 원인이 되는 내적 환경으로는요, 영양, 그리고 외적 환경은 수분, 광, 온도, 병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5번에 3번이 불임 환경과는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26번입니다. 타식성. 그래서 타가수종 작물을 인공 교배했어요. 그래서 BC1, F4 세대를 경과를 했어요. 그 경우 인공 교배 횟수는 진짜 딱 보면 뭐야 이거 버려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쁘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A, B 이게 A가 모본입니다. 그리고 B가 부본이고 이걸 교배했을 때 첫 번째가 F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교배인지 아세요? 여교배입니다. 여교배. 자, 그래서 A가 반복치는 거죠. A가 우수품종인데 그래서 급했을 때 BC F1, BC F2 이렇게 나오는데 BC F4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해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시면 버리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C F4 하니까 그때 BC1 F4니까 오해다.
연결해서 7은 전혀 아닐 거잖아요. F를 보면은. 그쵸? 그거 선택하셔서 찍어도 요 두 개 중에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27번. 신품종의 검정 형질 중에 생육정 형질은? 자, 신품종 여러분 개발하셨어요. 그럼 국립종전에서 검정하잖아요. 그럼 생육성 형질과 저항성 형질이 있어요. 그런데 생육정 형질에는 휴먼 발화성이 있고요. 나머지는 좀 다른 형질들입니다. 그래서 휴먼 발화성이 생육적인 형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28번입니다. 체세포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대개 당대에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느냐? 이거 완전 정입니다. 돌연변이가 생시세포에 일어날 경우 변이 형질이 유전되지만 한 개체 체세포 내에서 일어난 돌연변이는 키메라를 통해서 유전되지 않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체세포 돌연변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면 키메라라고 합니다. 키메라. 자, 키메라의 정의가 요거다. 체세포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당대에 그쳐버리는 거 많은데 당대에 그쳐버리는 경우가 키메라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자가수정 작물은요, 일반적으로 자연 교잡률이 몇 프로일까요? 자가수정이에요. 자기 꽃이 이거 양성한 거죠. 자기가 암술수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암술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타가수분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약 4%예요. 희귀한 확률이죠. 30번입니다. F1 잡종강세. F1을 이용한 잡종강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F1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죠. 가장 틀린 건 4번인데요. 다음 대에 유전됨으로 자가체종한다. 농민들이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F1 종도 진짜 좋은 품종 많거든요. 근데 자가체종해도 이걸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분들이 힘들게 매번 또 종자를 구매하셔야 되죠. 하지만 종자회사는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F1이라는 특징을 가진 잡종왕새 육종을 개발한 그런 육종 방법이 있다라는 걸 하시고 이 F1 종자를 씨를 받아도 그 다음에 유전되지 않고 자가 체종해도 그 원래 있던 F1 품종만큼 특징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종자의 세계에 오셨죠?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